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국힘당의 박수영이 고작 단식 3일차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권성동이 단식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권성동은 우리 당 박수영 의원께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해 단식에 돌입을 했다. 당과 나라를 위한 박수영 의원의 충정을 높이 평가한다. 박수영 의원의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오고 또 본인이 단식한 이유가 충족된 만큼 단식 중단 요청드린다. 박 의원은 벌써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혈당이 떨어져서 심한 두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 단식으로 인해 오전 국무회에서 국무위원 대다수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반대를 개진한 것으로 안다. 그 결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결국 박수영 의원의 단식 목적 달성이 됐고 그렇기에 단식을 유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끝장을 보겠다며 목숨 건 단식 투쟁을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고작 3일 만에 금세라도 죽어갈 것처럼 그야말로 생쇼를 합니다. 아무리 생쇼의 달인들이라지만 칼을 뽑았으면 최소 일주일이라도 버텨봐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만두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고 더 모양새만 우습게 된다는 거 알아야 할 겁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 회장과 만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운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국힘당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한마디 한마디를 깎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이 국힘당의 윤희숙이 이재용 회장님 혹시 삼성전자 지분 30% 내놓으라고 협박을 받았다면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연락을 달라라는 황당한 소리를 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재용 회장을 협박이라도 하고 있는 것 마냥 그러한 입장을 낸 것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국힘당 인사들 입장에서는 기업인들 협박과 회유가 일상생활이라 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저런 소리를 하나 봅니다. 하기는 뭐 윤석열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끌고 다녔던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그래서 국힘당은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내놓기만 하면 대안은 없고 무조건 극우 본색을 앞세워 물고 뜯기만 하니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석유 시추는 막대한 국가 재정 자금 들여서 해야 한다는 자들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AI 대기업을 만들고 국민들이 30%의 지분을 갖게 하자는 말은 왜 반시장적 사회주의라고 악을 쓰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들이 챙겨야 할 이익을 국민들이 챙겨서 분노하는 걸까요? 권력 잡고 국가 돈 빼먹고 국민들 등쳐먹는 수법으로 수십 년간 기득권 카르텔 형성해온 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기득권 유지가 안 되니 당연히 불만이겠죠. 그러나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 대동세상은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받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잘 해낼 겁니다. 자, 한편 윤핵관으로 불리던 장제원이 갑자기 성폭력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인 걸로 확인이 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심기라도 건드린 걸까요? 갑자기 캐비넷이 열린 것이 수상하기는 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은 장제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면서 힘들어하자 합의금조로 2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미투가 잇따르던 2018년 국회의원실에 취직도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제원 일가가 무서워서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라고 그 고소 이유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장제원은 당시에 술을 마셨지만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집에 들어갔다. 호텔에 간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의원실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만큼 관계가 좋았다. 성폭행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조로 돈을 준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잡음이 있는 걸로 봐서는 각자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찌 됐든 이 장제원의 정치 복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죠. 윤핵관이라던 이철규의 아들도 터지고 장제원도 터지고, 이거 누구의 작품일까요? 그렇다면 다음은 또 누구일까요? 거기에 이 명태균 특검 시작되면 과연 국힘당에 살아남을 정치인이 있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란 공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 중에 현대판 군인의 길은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군에도 갔다 오지 않은 정청래가 해병 사단장을 호통친다, 박지원이 한쪽 다리를 들고 비아냥된다라며 야당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별 몇 개씩 단 인간들이 주사파 종북 좌파들이 우글거리는 정당에서 방탄에 앞장선다라고 적혀 있었고, 박정희 장군, 전두환 장군 같은 군인은 영원히 없는 것인가, 질낮은 국회의원들에게 맞서는 군 출신은 김용현과 신원식밖에 없다라는 등등의 메모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감 때나 현안 질의 때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태도들이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것이죠. 이런 자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정희, 전두환을 찬양하며 그리워하는 자들, 그런데 어디 이진우 뿐일까요? 상당히 많은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란 대행도 그런 생각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도 즉시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고 장기 내란으로 인해 여름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고려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을 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부분도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이상한 법 해석으로 미루고 있는 것처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을 임의로 해석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고려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부분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이 고려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마음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최상목이 1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고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아닌 정치 상황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그가 선거를 관리하는 6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최상목은 이번 내란의 피해자이며 국회 내란 특검법을 거듭해서 거부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윤석열과 추종 세력이 벌이고 있는 장기 내란의 효과이기도 하다라고 뉴스타파가 지적하고 있었는데, 권성동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법원을 협박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들은 벌써 이런 꼼수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재도 법원도 국회도 침탈하고 협박하는 자들이 뭔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내란 세력들의 일거수일투족, 이거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매불쇼에 출연을 해서 많은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는데, 연합, 통합, 연정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에 이낙연은 너무 멀리 나갔다라며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더는 민주당에서 이낙연과 통합이네, 연합이네 그런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